당신은 리뷰선 구독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구독자 아니라고요? 지우야, 아저씨는 좋아요까지 눌렀어.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증인할게요. 네, 여러분, 여기는 홍대 시네마입니다. 보이시죠? 오늘은 그 정우성이랑 김양기 씨가 나오는 그 증인 보러 왔습니다. 제가 영화 보고요, 또 여러분하고 리뷰하려고 또 찾아뵐게요. 잠시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손입니다. 네, 증인 보고 왔고요, 여러분. 휴먼 드라마 증인 잘 보고 왔습니다. 거의 마지막 상영 회차를 보고 왔네요. 날이 제법 쌀쌀합니다. 여러분,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요. 오늘 그래서 저도 좀 감기 기운이 있어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그 순호라는 그 민변 출신의 변호사가 어찌 보면 이제 때가 타가는 거죠. 여러 가지로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지속하면서 처음에 품었던 변호사로서의 그 꿈이나 자기의 포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 로펌에 들어가서 때가 묻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이 순호라는 변호사는. 근데 이제 살인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지우라는 그 유일한 목격자 그 지우라는 자폐아를 만나면서 또 이제 자기가 정말 잃어버렸던 그 좋은 사람이 되고자 했던 그 꿈에 대해서, 포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다시 그것을 회복하고, 또 그리고 이제 자폐아를 통해서 사회적인 편견,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을 확인하면서 그 편견을 극복해 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주제의식을 담아서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주제를, 좀 어찌 보면 무거울 수 있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무게를 잡고 막 너무 지나치게 진지하게 가고 막 눈물을 쏟아내게 하려고 노력하고 이랬으면 아마 거부감이 많이 들었을 텐데, 요즘 관객들은 그런 게 안 먹히죠. 근데 이 영화가 조금은 이렇게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이렇게 너무 막 진지를 막 떨지 않고 그냥 좀 부담 없이, 또 자폐아에게, 지우에게 다가서는 과정도 조금 이제 부담 없이 다가서면서 관객들도 좀 편안하게 이 작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연출이 돼서 저는 성공 요인은 거기라고 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처음에 이 살인사건의 그 피의자로 지목이 된 그 가정부 아주머니가 너무 착해 보이게 나오잖아요. 정우성을 만날 때 누가 보더라도 이 아주머니는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다 라고 보이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객들은 이 아주머니가 실제 진범인 것이 반전이겠구나. 왜냐면 대부분의 영화들은 원래 착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진범이었다라는 식의 그런,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경험한 그런 반전 법칙을 쓰잖아요. 이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영화가 그래도 좀 식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은 이 아줌마가 범인이었어, 이것에 무게중심을 두고 가는 게 아니고요. 이 아줌마가 범인이라는 것은 그래서 후반 거의 끝날 때쯤에 밝혀지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어느 정도 중후반을 넘어가면은 밝혀져요. 그러니까 그 예고편을 보셔도 이 아주머니가 진짜 범인이었다라는 걸 추적해가는 그 과정이 중요한 영화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이 이 영화를 성공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 진범이 누구냐의 문제보다도 이 지우와 순호라는 그 나이도 틀리고 성별도 틀리고 살아온 인생도 틀리고 심지어 일반적이지 않은 자폐아인 이 아이와 어떻게 소통을 하는가, 그 소통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에 대한 메시지를 자연스럽게 주제의식을 드러내고 있고요. 오히려 반전이라고 한다면 정우성이 향기를 통해서, 지우를 통해서 이 아이가 실은 글자 수까지도 다 기억할 정도로 그렇게 청력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한 능력을 가진 자폐아라는, 즉 증언의 그 신빙성, 이 증언이 처음에는 자폐아가 무슨 증언의 신빙성이 있겠어, 이건 증언 능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가다가 이 자폐아의 특별한 능력을 보게 되면서 오히려 정말 완벽한 증거가 되는
그 과정이, 그 장면이 어찌 보면 이 영화의 핵심 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퀴즈를 맞춘다든지 정우성의 넥타이에 있는 그 무늬의 개수를 맞춘다든지 하면서 이 떡밥을 좀 던지죠. 예, 근데 관객들이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조금 눈치를 못 채다가 후반부에 그 증언을 보면서 아, 그래서 그 떡밥들을 그렇게 앞에 깔아놓은 것이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되면서 어떤 흥미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진범을 밝히는데 막 스릴러 장르적인 요소에 막 집중을 했다면 오히려 재미가 덜할 수 있었다. 뭐 범인 자체가 엄청난 그런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의 사주를 받아서 그 죽은 노인의 아들 사주를 받아서 노인을 죽인 거잖아요. 어찌 보면 절박한 여인의 심리를 또 이용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뭐 연쇄살인마라든지 대단한 그 지능적인 범죄자, 이런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범인에 대한 그 추적에 무게중심을 뒀더라면 되게 좀 맥 빠지는 영화가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영화는 휴먼 장르, 드라마 장르, 아이와의 소통, 또 그 안에서 그 선한 주제의식. 예. 그래서 이 영화 예고편에도 나오는 것이 당신은 착한 사람입니까? 이게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메인 대사죠. 예. 이 대사가 몇 번 나오죠. 이 대사로 인해서 정우성은 내가 과연 착한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고민하게 됐고 착한 사람의 길을 찾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지우 학생이 또 아저씨는 착하다라고 해줄 때 눈시울을 붉히게 되죠. 우리는 이 주제의식이 던지는 그 사회적 의미를 참 이렇게 부담을 주지 않고 이렇게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영화는 상당히 좋은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이 질문을 받게 된다면 꼭 자폐아나 이런 친구가 아니더라도 친구가 만약에 너는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저는 크게 고민 없이 저는 착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자신이 없어요. 예. 살아온 인생들을 보면 정말 내가 착하게 살아오려는 마음은 있었습니다, 솔직히. 근데 과연 얼마나 내가 착하게 살아왔냐를 생각해 봤을 때는 자신이 없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오히려 착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주장하겠죠, 요즘에는. 뻔뻔한 사람들이. 나는 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적폐인 경우가 많죠. 아, 얘기가 좀 다른 데로 빠졌는데 하여튼 이 영화 여러분 보시고요. 이 영화에 뭐 커다란 흠은 없어요. 구조가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 정우성이 좋아했던 그 민변 변호사 여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과정, 또 둘이 뭔가 이렇게 다시 어찌 보면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을 찾는 과정을 잘 구조를 만들어서 잘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조금 흠이라면 이 재판 장면에서 그 로펌의 대표가 막 이제 정우성이 오히려 그 피의자를 변호하지 않고 그 증인을 변호하는 그런 꼴이 돼버리니까 막 흥분해서 막 안경을 막 벗어버리면서 막 그 판사에게 재판 중지시키라고 막 삿대질을 하고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좀 오바죠, 사실은. 머리가 거의 하얗게 센 노인 그 엄청난 경륜을 갖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 그런 판사님한테 로펌의 대표가 아무리 잘 나가는 로펌이라고 그 재판정에서 삿대질을 하고 명령하듯이 얘기한다? 그거는 좀 오바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너무 좀 극적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작가분이 좀 너무 이렇게 오바를 하신 것 같아요. 뭐 큰 흠은 아니지만 저는 조금 이거 비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로 재판정에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로펌의 대표라는 사람이 누가 그래요? 뭐 삼성을 변호하는 그런 재판에서도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아줌마 살인자 변호한다고 그렇게 난리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어쨌든 그게 좀 아쉬웠고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마음에 든 영화였습니다. 일단 또 주제가 워낙 따뜻하니까 보고 났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또 정우성 씨가 점점 이제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제 완전히 정우성 씨가 아저씨 연기에 물이 올랐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네요. 옛날에는 나이가 좀 있어도 꽃미남, 그냥 연예가 좀 자연스러운, 예전에 호우 시절 때도 그렇게 적은 나이는 아니었죠.
마담 뺑덕 때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중년이라는 느낌이 사실 별로 안 들었어요. 로맨티스트로 여전히 보이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서 아저씨 연기에도 이제 정우성 씨가 제법 무르익고 자연스럽게 보일 때가 됐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떻게 항상 20대로 머물겠어요, 배우가. 예, 그 나이에 맞게 대중들과 같이 늙어가야죠. 그게 오히려 배우로서 성공하는 길입니다. 나중에 어떤 뭐 잡음 없이 스캔들이나 좀 그 음주운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범죄 뭐 이런 걸로 팬들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좀 오랫동안 사랑받는 그런 배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할게요. 자, 여러분 이 영화 저의 개인적인 평점은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꼭 보러 가시고요. 극장을 나올 때 굉장히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또 좋은 영화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